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100억 원대 부도를 내 최저가 낙찰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이 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과 환경 분쟁을 빚고 있어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지만 소극적인 적용과 적은 관심으로 유명무실합니다. 겨울철 남해안의 별미인 물메기가 제철을 맞아 어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어획량이 줄어 가격도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100억 원대의 부도를 냈습니다. 다행히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의 급식 피해는 없지만 납품업체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최저가 낙찰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25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부도를 냈습니다. 지난해 2개 업체가 부도 난 데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방학 중이어서 다행히 해당 학교의 급식 중단 등의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교는 저쪽에서 지금 업체 선정을 바꾸는 걸 동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 개 업체는 지난 토요일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식자재 납품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와 거래했던 식자재 납품업체 40여 곳은 대금을 떼일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해 업체의 채권을 확보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지금의 최저가 낙찰 제도를 개선해야 되풀이되는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나거든요, 지금. 지방계약법상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최저가 입찰 방식인데 학교 급식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급식 전문가들은 급식만큼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낙찰가 환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식 식자재 업체의 부도와 저질 식자재 납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정부가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권장하면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어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윤준 기자입니다. 70살을 넘긴 노인 1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군청 앞에 나섰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건설이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발전단지 조성터는 마을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야산, 2만 제곱미터에 998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는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재산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 이사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나 이 종중의 사람들이 그 살으라면 안 삽니다. 그 위에 전류가 그러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의령군이 설명회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사업자도 그 강신 문정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지난 2011년 69건에서 2014년 75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1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은 20메가와트에서 224메가와트로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또한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과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장치가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제도 적용에 소극적을 내다 주민 참여도 적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가구가 이용하는 너비 6m의 마을 진입로. 하지만 최근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 뒤 대형 화물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전까지 위협하자
주민들이 시의 요구에 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섰고 길 좁고 너무 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공장에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시의가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6년 전에 도입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시는 주민 의견 매년 반영 건수가 10건 안팎에 그치고 있고 주민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이 편성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없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나. 특히 주민 참여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시군도 경남에서 6곳에 불과합니다. 조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또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별로 관심을 못 가지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맞게 고쳐서 이 때문에 주민과 민간 전문가들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물메기잡이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예년보다 어획량은 줄었지만 물메기를 찾는 미식가들이 늘면서 대구보다 비싼 몸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건져 올린 통발마다 어른 팔뚝만한 물메기가 펄떡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살을 잔뜩 찌웠습니다. 제철을 맞은 물메기 잡이에 어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3-4시간 배위 작업이 끝나면 이제는 육지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해 말려 포로 만들면 생물보다 2배가량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메기 찜으로도 하고 근데 요거 이제 그 탕으로도 끓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까지 보통 전국으로 이제 발송이 되죠. 물메기의 섬 통영추도는 이맘때면 섬 전체가 물메기 덕장으로 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해안의 바닷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일주일 동안 바짝 말리면 최상품의 물메기 포가 됩니다. 못생기고 살이 물러 한때는 허드렛 고기로 취급받았던 물메기. 하지만 해장국거리로 입소문을 점차 타면서 이제는 한 마리에 3만 원을 호가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겨울철에는 별다른 양념을 줘도 물메기 자체가 워낙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물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겨울 진미로 자리 잡은 남해안 물메기 잡이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시텍 장종만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551만 73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백세 약초연구회 차민수님과 회원들이 410만 4,878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협의회 시군구 회장단에서 300만 원, 에이지테크 주식회사 강형기 대표이사와 임직원 200만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여성경로당, 또 코오롱 하늘채 2차 경로당에서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뮤엠영어 남양 우성캠퍼스 학생, 창원 한결산악회, ING생명 경남지점에서 각각 50만 원씩, 창원 용수사 보현회 신도 21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상촌마을 약수암 신도 30만 원, 적중면 상부마을회, 상부 할머니 경로당, 양림마을 이종철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등 경남도 의원 13명이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예상원, 천영기, 무소속 강민국, 허좌영 의원 등 13명은 바르고 진정한 보수의 길을 걷고자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측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 의원 가운데 7명에서 8명가량이 설 연휴를 전후로 추가 입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해외 공식 방문 등으로 직접 조문하지 못해 유가족에게 여러 번 애도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봉하마을 입구에서는 노사모 회원 등 30여 명이 반 전 총장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보낸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어 국정역사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비롯해 교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잇단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오전 8시 10분쯤 하동군 고전면 국도에서 54살 황모 씨의 5톤 화물차와 59살 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에도 창원시 용원동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에 추돌을 당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 76살 이모 씨가 숨지고 탑승자 78살 남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2년까지 4조 2,600억 원을 투자해 마산 지역 개발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자족 경제권 회복과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 등 5대 전략과 함께 로봇 비즈니스 벨트와 마산 해양 신도시 마리나 시티 사업 등 28개 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4조 2,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